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바로 일본 중앙은행,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최근 기준금리 결정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경제 전망도 같이 나왔죠? 맞습니다. 관련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이 결정 배경이랑 또 이게 일본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파헤쳐 보시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현재 0.5% 수준이죠. 네, 0.5% 맞습니다. 지난 1월에 0.25%에서 0.5%로 올렸으니까 이번이 두 번째 동결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 동결인데 그럼 왜 동결했냐? 이 배경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사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던데요. 역시 그 미국의 관세 정책,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 불확실성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게 뭐 세계 경제 전체에도 그렇고 특히 일본 기업들 수익성이 어떨지 이건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런 판단인 거죠. 하긴 수출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일본은행이 처한 상황이에요.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죠? 그동안 오랫동안 금융 완화했잖아요. 뭐 아베노믹스라고 불렀던 거랑 작년에 마이너스 금리도 끝냈고요. 네, 드디어 정상화하나 싶었는데 맞아요. 이제 막 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금리를 좀 올려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상치 못한 미국발 관세라는 변수가 터진 거죠. 아, 타이밍이 좀 그렇네요. 네, 마이너스 금리 탈출이라는 큰 걸음을 뗐는데도 이런 외부 요인에 바로 영향을 받는 모습이니까요. 정책 정상화로 가려는데 복병을 만난 셈이군요. 그럼 이런 상황이 경제 전망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나요? 이번에 같이 발표된 수정 전망치, 이거 중요해 보이던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은행 스스로가 이 전망치를 낮춘 이유로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을 딱 명시했어요. 아, 직접 언급을 했군요. 네, 그게 의미가 크죠. 수치를 좀 보면요. 2025회계연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원래 1.1%거든요. 네, 1.1%. 이걸 0.5%로 확 낮췄어요. 그리고 2020년 전망치도 1.0%였는데 0.7%로 내렸고요. 와, 0.5%, 0.7%면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요? 충격이 크네요. 네, 성장률 전망치를 아주 큰 폭으로 깎은 거죠. 그럼 물가 전망은 어떤가요? 물가 목표 달성이 중요하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요. 2025년은 2.2%, 근데 2026년은 1.7%로 이것도 낮췄어요. 2.2%면 목표치 2%는 넘는데 2026년 1.7%는 그럼 다시 목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이걸 넘어서서 2026년에는 물가 목표 2%를 다시 밑돌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럼 목표 달성 시점도 좀 달라졌겠네요. 네, 표현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사이에 2% 목표 달성할 것 같다 이랬는데 네네. 이번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전망기간 후반으로 좀 더 뭐랄까 뒤로 미루고 범위도 넓혔죠. 목표 달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걸 내포하는 거죠. 어렵네요. 물론 뭐 기사 보면 일본은행이 원론적으로는 물가 오르면 금리 올리겠다. 이 입장은 유지한다고는 하던데요. 네, 그 기조 자체는 유지하고 있죠. 안정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근데 지금 나온 전망치만 보면 당장 다음 금리 인상은 좀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BNP 파리바 증권 같은 곳에서는 다음 인상 시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안개 속이네요, 정말. 맞습니다. 뭐 정책 정상화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외부 환경, 특히 미국 관세 문제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죠. 엑셀을 밟고 싶은데 브레이크 요인이 너무 강한 거군요. 네,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브레이크 요인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일단 멈췄다, 동결했다. 네, 동결. 그 이유는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변수 때문이고, 그래서 앞으로 2년간의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상당히 큰 폭으로 낮췄다. 네, 맞습니다. 정책 정상화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좀 험난할 수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더 봐야 할까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결국은 그 외부 변수, 즉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국에 가 있잖아요. 아, 협상하러 갔군요. 네, 그 협상 결과가 앞으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 경제 전체 경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 결과에 따라 금리 인상 시점도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나올 일본 경제 지표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미일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추이를 함께 주목하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과 경제 전망 하향 조정 소식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일 무역 협상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